6월 25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15% 상승한 3108.2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34% 하락한 798.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26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에이비온, 오텍, 텔코나레프제약, 스맥, K옥션,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4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토큰증권 테마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토큰증권 법제화에 대비하기 위해 시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토큰증권을 합법화시키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예탁원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플랫폼은 시중에 유통될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토큰증권의 법제화 기대감이 부각되며 관련주 일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번 물류 테마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대통령의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북극항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항로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 면적이 줄어들면서 드러난 바닷길인데요. 북극항로는 기존의 항로보다 거리가 짧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북극항로 개척 외에도 이 대통령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올해 안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수부의 이전을 통해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물류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3번 지주사 테마입니다. IBK 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지주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밸류업 강화 의지로 인해 지주사들의 가치평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룹사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는 주주 환원 비율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배당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한편 유한타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여러 요소들이 지주사들의 디스카운트 해소로 연결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주사들의 주가는 단기 급등 국면에 진입했지만 지주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증권사들의 분석에 지주사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세아베스틸 지주는 어제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준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신한투자증권은 세아베스틸 지주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에도 이익 증가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세아베스틸 지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세아베스틸 지주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31,100원입니다. 다음은 4번 스테이블 코인 테마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한다고 전해진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어제 언론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KRDT를 발행했으며 상표권도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제주은행도 시중은행 8곳이 스테이블 코인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전해지면서 신한은행 그룹의 자회사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어요. 다만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업인 서클의 주가가 어제 15%의 급락세로 마감한 가운데 일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아크투자운용의 캐시우드 대표가 서클의 주식 30만 7천 주를 매도했다고 전해지면서 서클이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인 화폐로서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등락률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태양광 에너지 테마입니다. 미국 상원이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상원에너지위원회 소속의 케빈 크레이머 의원은 옥상형 태양광과 관련한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어젯밤 미국의 주요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파루는 서울에서 열린 에너지 전략 포럼에 참가하여 농업과 신재생 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밑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의미하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입니다. 먼저 ABO는 어제 단백질 표적 항체 물질에 대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금액은 총 13억 달러라고 밝혔어요. 해당 금액은 하나로 약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ABON과 ABON의 최대 주주인 텔콘 RF 제약이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오텍은 어제 장마감 후 유상증자 권리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권리락 효과로 인해 급등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준 가격은 2,075원입니다. 다음으로 스맥은 최대 주주가 S&T홀딩스 외 1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변경 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11%이며 장내 매수에 따라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고 밝혔는데요. 스맥의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S&T홀딩스는 스맥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지분을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저번 주 금요일 장마감 후 경영권이 변경된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3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 사채를 통해 경영권이 변경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인은 이정규 씨이며 양수인은 파라텍시스 코리아 펀드 외 1인입니다. 파라텍시스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에 특화된 헤지펀드인 만큼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주요 사업 영역을 가상자산 분야로 확장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정규 대표는 바이오 사업을 이끌며 이사회에 남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반도체는 미국 양자경제개발 컨소시움이 제주반도체의 판교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당 컨소시움은 양자 분야의 기술 발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업계 전반의 기술 동향과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파미셀과 케일럼, 파이넴텍, JLK, 롯데손해보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이슈가 파악되는 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일에너테크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가운데 탑승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어제 2차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i3 시스템은 현대차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증권은 글로벌적으로 전쟁이 격화되고 방산시장에서 차세대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i3 시스템의 적외선 영상 센서가 적용된 애플리케이션이 확대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 방산업체와 내수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매출 성장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주가는 97,000원으로 제시했으며 i3 시스템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96,100원입니다. 다음으로 스코넥은 신작 VR 게임인 후즈의 더 도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조용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체험판 플레이 유저 수는 11,000명을 돌파했으며 리뷰 중 95%가 긍정적인 평가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7월 18일부터 스팀에 이어 하반기에는 메타와 플스 플랫폼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ISC는 최근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ISC의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보유 주식 수는 106만 주이며 보유 비율은 5%,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어요. 노르웨이 뱅크는 노르웨이 정부가 100% 출자한 중앙은행인데요. 노르웨이 뱅크는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ISC의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신한투자증권이 보고서를 통해 리노공업과 TSE 그리고 ISC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될 것으로 전망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반도체 테스트 부품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기업들을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DLENC를 비롯한 건설 및 재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이 발표되면서 중동 지역의 재건 사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휴전 발표 이후에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이행하라고 압박하면서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와 함께 국내 건설사들의 원전 사업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DLENC의 노르웨이 소형 모듈 원전 협력사인 노르스크는 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 기업과 손을 잡았다고 전해졌어요. 또한 현대건설은 핀란드의 국영에너지 기업인 포툰 및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건설 및 재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로보로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AI 교과 신설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AI를 별도의 과목으로 만들면서 관련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인재를 육성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로보로보가 국내 교육용 로봇 매출 1위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JTC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JTC는 최근 SK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SK증권은 일본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JTC의 실적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9,500원으로 유지했으며 JTC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6,400원입니다. 이어서 폴라리스 세원은 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 가운데 북미 로보택시 업체에 헤더 콘덴서를 공급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헤더 콘덴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플랫폼과 관련한 핵심 부품으로 이번 공급을 통해 글로벌 미래차 산업의 핵심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가 아닌 언론을 통해 공급 계약 소식을 밝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센서뷰는 언론을 통해 수출형 전차 개조 개발에 필요한 상부 능동 방호 시스템 안테나부에 대한 외주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1m 내외에 있는 소형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하나 시스템의 고해상도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기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 방호 체계라고 전해졌는데요. 내년부터 실제로 전차 플랫폼에 탑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센서뷰의 방산 사업을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방, 2위는 흥하해운,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한국전력, 5위는 롯데손해보험, 6위는 SK증권, 7위는 두산에너빌리티, 8위는 KCTC, 9위는 제주은행, 10위는 한국앙코르유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동방, 한국전력, 롯데손해보험, KCTC, 제주은행입니다. 동방과 KCTC는 물류기업이며 한국전력은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원전 산업 확장의 수혜주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붙어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제주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KPM테크, 2위는 폴라리스 세원, 3위는 좋은사람들, 4위는 대창솔루션, 5위는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6위는 제주반도체, 7위는 휴림로봇, 8위는 K옥션, 9위는 미스터블루, 10위는 로보로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제주반도체, K옥션, 로보로보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로보택시 부품 공급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으며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는 경영권 변경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미국 양자 컨소시움 방문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으며 K옥션은 토큰증권 관련주입니다. 로보로보는 AI 교육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네이버, 5위는 카카오페이, 6위는 한국전력, 7위는 카카오, 8위는 현대건설, 9위는 현대차,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증권사의 리포트가 이어지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제주반도체, 2위는 서울옥션, 3위는 알테오젠, 4위는 카카오게임즈, 5위는 로보로보, 6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7위는 원익, 8위는 K옥션, 9위는 폴라리스 세원, 10위는 좋은사람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제주반도체, 서울옥션, 로보로보, 원익, K옥션,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제주반도체는 양자 컨소시움 방문 소식이 있었으며 서울옥션과 K옥션은 토큰증권 관련주입니다. 로보로보는 AI 교육 관련주로 부각되었으며 원익은 상법 개정의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은 로보택시 부품 공급 소식이 있었습니다.